유 원장을 본 며느리가 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 여러분 만약 시아버지의 유 원장에 여러분 이름이 단 한 줄도 없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10년을 한 집안의 며느리로 살았는데 유 원장에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고 쓰여 있다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의 한 가정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유 원장 하나로 무너진 가족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반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을씨년스러운 월요일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거실에 세 사람이 모여 앉아 있었죠. 79세의 시어머니 김순자 씨, 47세의 아들 이정훈 씨, 그리고 42세의 며느리 박미란 씨. 일주일 전 가장이었던 이창수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82세 폐암이었죠.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난 이날은 고인이 남긴 유언장을 열어보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순자 씨는 검은색 상복을 입은 채 거실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죠. 다들 모였지. 오늘은 내 아버지 유언장 열어보는 날이다. 아들 정훈 씨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아직 마음 정리도 안 되셨을 텐데요. 김순자 씨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리. 사람은 가면 끝이지. 남는 건 이 종이 한 장뿐이야. 그 순간 며느리 박미란 씨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아버님 재산은 어떻게 나눠주신 거예요? 김순자 씨는 며느리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내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거 이 안에 다 있겠지. 미란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남편 정훈 씨가 아내를 제지했죠. 여보, 지금 그런 말은 좀. 하지만 미란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도 궁금해서 그래요. 아버님 살아계실 땐 한 번도 저한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때 8살 손자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유언장이 뭐야? 정훈 씨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야. 김순자 씨가 짧게 말했습니다. 됐다. 변호사 오면 알겠지.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 미란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저 들은 게 있는데요. 김순자 씨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또 뭔데? 미란 씨는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된 땅이 한 필지 더 있다면서요. 그건 왜 유언장에 없어요? 정훈 씨가 깜짝 놀라며 아내를 말렸습니다. 여보, 그건 루머야. 하지만 미란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루머든 아니든 그걸 아셔야죠. 우리도 가족인데요. 그 순간 김순자 씨가 냉소를 띠며 물었습니다. 우리도 가족? 내가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니? 미란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은 너무 하세요. 제가 10년을 이 집 위에 살았어요. 김순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살긴 했지. 근데 누구를 위해 살았는지 난 모르겠네. 미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렇게밖에 안 보이세요. 사실 이 집안에는 오랜 갈등이 있었습니다. 미란 씨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죠. 시집 올 때 가진 것도 없었고 학벌도 변변찮았습니다.
시어머니 김순자 씨는 처음부터 이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란 씨가 돈에 유난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그랬죠. 명절 때마다 미란 씨는 시댁 재산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시아버지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나중에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김순자 씨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는 우리 집안의 돈만 보는구나. 내 아들은 안중에도 없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변호사가 도착한 것이었죠. 50대 중반의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모두들 모이셨죠. 그럼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김순자 씨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시오. 변호사는 봉투를 열고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죠. 나 이창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긴다. 첫째, 내 전 재산은 아내와 아들에게 반반 나누되. 미란 씨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역시 예상대로네. 하지만 변호사의 다음 말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단 며느리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 미란 씨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정훈 씨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셨지? 김순자 씨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미란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아버님이 왜 저를 그렇게 미워하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김순자 씨가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잘못. 돈 앞에서 내가 보여준 그 눈빛 다 봤어. 미란 씨는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도 저 싫어하시잖아요. 제가 가난한 집 딸이라서. 김순자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널 싫어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망치고 있어서 그랬다. 정훈 씨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 좀 해요, 둘 다. 아버님 돌아가신 날인데. 거실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미란 씨는 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10년. 10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유언장에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김순자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변호사는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 중 일부는 손자 앞으로 따로 명예 이전하라. 미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자요. 우리 아들이요. 김순자 씨도 이 내용은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그건 몰랐네. 정훈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이 상속자인 거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있습니다. 그 돈은 20세가 될 때까지 어머니가 관리한다. 미란 씨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라면 저를 말하는 건가요? 변호사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거실에 다시 한번 충격이 흘렀습니다. 김순자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결국 내 손으로 지켜야 하는 돈이구나. 미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아버님은 저를 믿으신 거네요. 하지만 김순자 씨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아니, 널 시험하신 거야.
내가 돈을 위해 살 건지 아들을 위해 살 건지. 그 말의 의미가 미란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돈을 아들을 위해 지킬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위해 쓸 것인가? 정훈 씨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기회야. 우리 새로 시작하자. 미란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 진짜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다들 나를 욕심쟁이로 봤잖아요. 김순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증명해봐. 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아이를 지켜라. 그때 8살 손자가 엄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울지 마요.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김순자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맞다. 그분은 늘 보고 계셨지. 정훈 씨가 어머니께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다 같이 식사라도 하시죠. 하지만 김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구나. 잠시 혼자 있고 싶다. 미란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김순자 씨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됐다. 미란 씨는 눈물 속에서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저 그 돈 안 받을게요. 정훈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미란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돈 아들 이름으로만 남겨주세요. 난 다시 시작할래요. 김순자 씨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상속이란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유언장 절차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손자가 할머니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처럼 착하게 살 거예요. 김순자 씨는 손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라. 그게 할아버지가 바랐던 전부야. 거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갑고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침묵이었죠. 미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가족 다시 함께할 수 있을까요? 김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원래 함께야. 다만 욕심이 그걸 가려놨을 뿐이지. 정훈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밥상부터 같이 차려요. 김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유산이다.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마음. 사실 고인 이창수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했고 자식을 대학까지 보냈으며 손자가 태어난 후에는 더없이 행복해했죠.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미란 씨는 결혼 초부터 돈에 대한 집착이 심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통장을 몰래 확인하다 들킨 적도 있었고 친정 식구들에게 시댁 재산을 자랑하는 모습도 목격되었죠. 이창수 씨는 아내 김순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며느리는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같소? 김순자 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며느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창수 씨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이창수 씨가 변호사에게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말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마시오. 변호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러시면 며느님께서 상처받으시지 않을까요? 이창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깨달을 겁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하지만 손자 몫은 며느리가 관리하게 해주시오. 변호사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결국 며느님이 그 돈을 관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창수 씨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인 거요. 그 사람이 그 돈을 아들을 위해 지킬지, 아니면 자기 욕심을 위해 쓸지,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줄 겁니다. 만약 그 돈을 아들을 위해 온전히 지킨다면, 그때는 진짜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거요. 변호사는 이창수 씨의 깊은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유언장 낭독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란 씨는 며칠 밤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시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맴돌았죠. 단 며느리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 처음에는 분노와 억울함 뿐이었습니다. 10년을 며느리로 살았는데, 10년을 이 집안을 위해 헌신했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란 씨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을, 오히려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어느 날 미란 씨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은행에 다녀왔어요. 김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미란 씨는 통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 이름은 보호자로만 올렸고요. 저는 이 돈 절대 안 쓸 거예요. 김순자 씨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겠니? 미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아버님이 원하셨던 거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미란 씨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고, 시어머니에게 더 자주 안부를 물었으며, 남편과 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어느 주말 미란 씨는 시어머니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저녁 만들어 드릴게요. 김순자 씨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미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어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서요. 두 사람은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김순자 씨가 요리를 가르쳐 주고 미란 씨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 된장찌개는 내 시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던 거야. 미란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아버님한테 잘해드리지 못했어요. 김순자 씨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훈 씨와 아들도 함께였죠. 김순자 씨가 빈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변했어요. 당신이 바라던 대로요. 미란 씨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꼭 증명해 보일게요. 제가 진짜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될 수 있다는 걸. 3년이 흘렀습니다. 미란 씨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손자를 위한 돈은 단 한 푼도 쓰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일해서 번 돈을 더 모아 넣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며느리의 변화를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미란 씨를 불렀죠. 며느리야, 이리 와봐라. 내 어머니. 김순자 씨는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내 시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통장이야. 미란 씨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또 다른 통장이요. 김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내 시아버지는 너를 위한 돈도 따로 준비해 놨어. 미란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위한 돈이요. 그런데 왜 유언장에는 김순자 씨가 설명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일부러 안 쓴 거야. 내가 정말 변할 수 있는지 보려고. 만약 내가 손자 돈을 함부로 쓰거나 여전히 돈에만 집착했다면 이 통장은 영원히 내 손에 안 갔을 거야. 하지만 넌 3년 동안 완벽하게 증명했어. 내가 진짜 변했다는 걸. 미란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김순자 씨는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고생했다. 이제 넌 진짜 우리 집안의 며느리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김순자 씨가 남편의 사진 앞에 술잔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옳았어요. 우리 며느리는 변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미란 씨도 시아버지 사진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 저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것. 정훈 씨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손자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행복한 거지? 김순자 씨는 손자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린 진짜 가족이니까. 미란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 진짜 유산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이창수 씨는 마지막까지 며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변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그리고 유언장이라는 방법으로 그녀를 시험했습니다. 그 시험은 잔인해 보였지만 사실은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미란 씨는 그 시험을 통과했고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겉으로는 차갑지만 속으로는 따뜻한 분들, 말로는 안 하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분들, 그분들의 진심을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해 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